전국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의 전국구 특별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번 동경 유튜브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을 바다에 숨을 시키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지켜본 국민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안고 세계 해난구조의 최고의 전문국가 일본에 와서 해난구조 해양방지의 1인자인 동경해양대학의 와타나베 유다카 교수를 뵙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경해양대학에 근무하고 계신데 교수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최근 20년간 해상방제 인명구조에 관한 연구를 국가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가 일본에도 많이 나왔나요? 일본에서는 어느 TV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일본 국민 모두가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가족들이 무척 슬퍼하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서 거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도입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국민들은 과연 현 정권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통령이나 행정, 정치를 담당하신 분들께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책임 추궁을 부탁할 수밖에 없지요.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의 규명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권이라고 해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궁금한 점과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걸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규제 완화를 시행한 게 근본적인 원인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그전에는 설령 제한을 20년으로 해놨었는데 2009년에 들어오면서 이 설령 제한이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늘어나면서 해운 업체들의 로비를 받아갖고 늘어났을 것으로 국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면서 설령 제한과 해난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 같은 나라는 설령 제한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습니다. 정말 설령 제한과 이런 해난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건지 일본에서는 왜 설령 제한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본의 경우 확실히 설령 제한은 없을지 모르지만 배에 대한 정기검사는 대단히 엄격하지요. 매년 1회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선박은 조선소에 가서 검사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검사를 받는다면 배는 매우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검사를 철저하게 받지 않은 배라면 배의 나이와 함께 누수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설령이 늘어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기검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배가 오래돼도 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의 경우는 선령 제한이 30년으로 대폭 늘어났고 그다음에 다른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선령 제한은 없지만 1년에 2번씩 아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갖고 문제가 있는 배들은 이제 퇴출을 시키는데 일테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선령도 30년으로 늘려놨고 가장 그 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제대로 실렸는지 이 안전점검하는 사업자를 또 누가 점검을 하냐면 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는데 이전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제 완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1년에 1회만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 1회도 서류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이 일본처럼 철저한 점검도 하지 않고 선령은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점검도 이렇게 허술하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은 훨씬 더 늘어나는 거 아닌지.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선령 제한 규제 완화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사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검사가 엄격하지 않으면 해운회사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달아나 버리게 되죠. 다음은 컨테이너 검사에 관해서입니다만 안전검사에 관해서 일본의 경우 항만에서 배 안이나 항구에서 작업 가능한 회사는 항만운송사업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 면허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허가 없는 회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진 회사라 할지라도 노동자는 항만노동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에 일을 부탁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비용은 높아지지만 항구와 배 운행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권 들어와서도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 규제 완화를 부르짖습니다. 과연 이런 게 그 해양 전문가, 특히 이제 해난 사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또 삼면이 바다인데 이런 규제 완화 쪽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든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바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신흥 종교 집단 오음진리교입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종교에 대해서 점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일본 정부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규제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번 배를 보면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 일본에서 18년 된 배를 수입을 해와서 4층, 5층 증축을 합니다. 4층, 5층 증축을 할 때는 목적이 뭐냐면 아주 상식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싣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4층, 5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무게중심 51cm 올라갔는데 그래서 배가 대단히 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무게중심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한국 선급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증축을 한 그 회사에게 평형수를 많이 넣고 사람과 짐은 좀 적게 실어라 라고 하면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게 과연 이해가 되는 상황인지 도저히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선급협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문제는 세월호 크기의 배에서 중심이 51cm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화물을 1000톤이나 그 이상 실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월호는 화물선이면서 여객선입니다. 페리니까 말이죠. 개조로 인해 1000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실은 어느 선급협회라도 알 수 있다는 일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개조는 상업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조를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거나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해양경찰이나 국가의 중앙기관에 지적해야 하는 의무가 선급협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급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사람도 적게 싣고 짐도 적게 실어라.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서 분명히 이 배가 그걸 위반할 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증축을 한 건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권고했지만 분명하게 위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무슨 의혹을 갖냐면 한국 선급과 청해진, 해경 이런 데가 유착 관계가 있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가를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화물을 세월호의 크기를 감안하면 900톤밖에 실을 수 없고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적절하게 넣어놓은 상태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죠. 세월호의 개조는 상업적으로도 채선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허가한다는 건 해운회사가 위법, 법률을 위반한 위험한 화물 운송, 여객 운송을 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선급협회는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죠. 만약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허가 요청을 하면 일본에서는 과연 이런 허가가 가능할지,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번에 세월호와 같은 배 가장 윗부분에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더욱이 중심이 51cm 올라가 버리는 그런 예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혹시 있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배의 안정성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를 나중에 추가한다든지, 그와 같은 배 밑부분을 개선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안전한 방향으로의 개조는 인정됐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세월호와 같은 사례는 없었죠. 무척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4층, 5층 기존에 있는 배에다가 4층, 5층 증축한 것을 허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나요? 중소형선에서는 그중에서도 어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만 특히 승객을 많이 싣는 배, 그리고 페리와 같이 차량을 많이 싣는 배에 관해서는 원래부터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본의 당국, 이른바 행정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선급협회는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단적으로 말하자면 선박회사가 개조를 하고 싶다라고 일본의 행정부처에 이유를 제시하고 개조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심사가 이루어지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은 허가가 떨어지고 개조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개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급협회는 신청한 내용과 정부의 허가 내용대로 개조가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없나 하는 것을 허가나 심사가 아니라 평가하는, 다시 말해 조사만 하는 기관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선급협회에는. 그러면 증축을 허가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어디서 담당하죠? 국토교통부의 선박을 관리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허가, 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박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혹은 그쪽과 유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선급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선급협회는 어디까지나 선박회사로부터 검사를 의뢰받고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할 뿐입니다. 보고만 할 뿐입니다. 어떤 권한도 없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선급협회에 검사 의뢰를 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자, 그러면은 이 세월호가 증축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51cm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평형수를 많이 채워야 되는데 이 배가 출항할 때 보면 평형수를 2,000톤을 넣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580톤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무게중심은 51cm 올라갔고 평형수는 규정보다 4분의 1 정도 적게 넣고, 그 다음에 출항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화물을 987톤을 채우라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배에 해당하는 3,608톤을 넣고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배는 출항할 때부터 이미 사고를 예고하고 출항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980톤이 선급협회 기준상의 안전량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떤 기술이라 할지라도 안전율을 곱해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초과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900톤에 대해 3,600톤이었으니까 인천을 출항한 단계에서부터 이 배는 이미 언제 전복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을 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의 안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배가 많이 가라앉아 버리면, 배가 떠 있는 상태에서 수면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침수에 의해 그 상태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것은 배 옆을 보면 선이 보입니다만 이것을 만재헐수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 해운회사는 이용했습니다. 평형수를 빼고 거기에 탱크 아니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곳에 화물을 많이 실었습니다. 배를 밖에서 보면 결국 정확하게 안전한 선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배가 침몰해버린다는 기준에 관해서는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실음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이 가능하죠. 겉에서 일견 보기에는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배가 좀 무게중심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배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보건성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발한 거 아닌가요? 한 가지 더, 배의 안전은 좌우 밸런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배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더욱이 정박하고 있을 때는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전복의 위험성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 해운에서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과적을 했습니다만 이 배는 상당히 중심이 높아져 있어서 순식간에 전복해버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천항을 출항할 때부터요. 하지만 이런 것은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은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리고 2등 항해사까지입니다. 3등 항해사였던 여성은 경험이 너무 없어서 몰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장이나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이런 사실을 배에 문제가 있고, 즉 롤링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배의 보건성,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감행한 거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제로 배를 이용해서 전복시킨 실험을 한 그 결과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장 그리고 1등 항해사는 화물 적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복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도 제주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라고 잘못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천항을 떠날 때는 제 실험대로 우선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으며 배 중간을 넘나들며 좌우로 조금씩이라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방은 전복이 되지 않을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선원들은 앞으로 배 밑부분에 있는 연료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전복될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 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항해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하죠. 4월 16일 출항할 당일날 보면요. 인천 앞바다의 가시거리가 800m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6시 30분에 출항하려고 예정됐던 배가 시간을 늦춰서 9시에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인천항을 떠난 배는 세월호가 유일해요. 평형수를 많이 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화물도 4배 이상 실었고, 가시거리도 불안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출항만 허가를 해줬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제는 아시다시피 3시간 출항이 늦어졌습니다. 그 3시간이 어떻게 소모됐을까요? 일본의 페리의 경우는 출항이 늦어지든 예정대로 출항하든 화물은 더 싣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 고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3시간 동안 세월호의 경우 계속 오는 트럭들을 실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박회사의 지상에 있는 조직이 다양한 손님들에게 배 출항이 늦어졌습니다. 아직 탈 수 있습니다. 아직 실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과적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양경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나면은 확실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3시간이 지난 후에 해양경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3시간 동안 차츰 더 많이 화물을 실었다는 것을 이 해양경찰청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출항하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2시간 반이나 기다렸다가 유일하게 세월호만 출항을 허가한 것 때문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선박회사와 해경이 유착관계에 있었고 유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출항을 못하고 계속 늦어지면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회사가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리고 해경이 출항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양경찰이 세월호의 출항 시의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며 처음부터 그런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의 회사로부터 출항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 그냥 그대로 해양경찰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2번에 1번은 과적을 했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서면상으로 그냥 그대로 OK 사인을 내버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양경찰과 세월호의 해운회사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유착이나 커넥션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상상이 가능하죠.